자, 우리 인강드림의 자랑 매일 정리 노트 이번에는 OX 문제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월 수업이 마무리되고 기출문제 특강에서는 예고되어 있다시피 이제 OX에서 갈로 넣기 문제까지 연결할 겁니다. 법조문 위주로 체크하시겠죠. 자, 그러면 약 2개월 정도 여러분 1일 정리 노트를 잘 정리하시면 자, 초창기에는 OX 문제 조금 훈련을 해서 갈로 넣기 문제, 그 다음에는 객관식 문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훈련해 나가는 게 OX입니다. 1일 정리 노트입니다. 자, 1일 정리 노트 잘 정리하셔서 꼭 그렇게 부탁드렸죠. 여러분 자료도 잘 정리하시고 공부도 하면서 예습 또는 복습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거를 잘 모아놓으면요. 시험 치러 가는 본고사를 치러 가는 당일날 전체 자료가 연결이 될 겁니다. 원래 본고사 시험 치는 날 공부 안 되는 분의 특징 자료 많이 준비합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자료 공부했던 자료 왜? 걱정되니까 하루 전날 잠도 잘 안 오죠. 그 한 보따리를 다 싸놓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챙겨놓고 정작 시험 치러 가서는 그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많이 싸가 오시는 분 공부 안 되는 분들 자체가 공부 안 됐으니까 그냥 많이 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본고사를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별도로 준비하지 말고 1일 정리 노트를 잘 관리하더라도 큰 효과가 될 것이다. 또 자기가 공부했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복습의 모습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잘 관리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렸고,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10개의 주제를 전부 잡았습니다. 자, 당사자 거래에 의한 신고, 직거래에 의한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 대리하여 신고할 수 없다. X. 부동산 거래 신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진행해야 되고 대체적으로 당사자들이 직거래를 했답니다. 그럼 매도 매수인이 직접 사고 팔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샀는 사람, 매수자는 100% 등기하게 돼 있겠죠. 자,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맡긴다? 법무사한테 맡기니까 법무사 등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없다니까 X. 자, 2번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오, 그래서 여러분 법무사 등이 대리 신고하듯이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공사를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소공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개보조원도 대리 신고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5.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정확한 말이죠. 자, 우리는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죠. 그리고 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등도 신고 대상이니까 부동산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은 그런 뜻이죠. 5. 그래서 3번도 5 지문입니다. 지우고 4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4번부터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입주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를 우리는 재개발 입주권이라 부르고 이를 체결할 때는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정확하게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5. 다섯 번째, 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자, 이것이 택지에 대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뭐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당연히 신고 대상 물건을 정의하고 있고, 이때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요. 토지거래 허가는 모든 공법상 규제의 가장 센 놈입니다. 가장 센 놈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된다. 면제해준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 6번 지문은 거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가 부동산 거래 신고죠.
7번. 자,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 신고할 의무는 없다도 맞다.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하니까 당사자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5. 8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되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뭐 지문에서 다 가르쳐 주죠.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 변경됐죠.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서 변경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 옵니다. 자, 이때 잔금 지급일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이 가능한 것들이다. 라는 취지에서 가볍게 익히시면 됩니다. 거래 신고를 다 했다가 자, 이런 내용이 바뀌면 변경.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것은 정정이라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되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9번, 10번 두 문제 남았죠. 9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당사자와 실제 거래 가격 등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니까 자, 이 거래 신고 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계약 일자, 인계, 지지모.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인계, 지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사항이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 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사항이면서 여기에 법인은 추가 신고사항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실제 거래 가격 실, 그죠?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딱 들어오면 중도금, 잔금에 관련되는 사항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10번.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시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X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인데 왜 시도지사에게 내보일까요? 그래서 신고관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내용 10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 정리해 보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